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고요. 4일, 5일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 끝내기 수순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사드 문제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청와대가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과 나눈 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맥메스터 장관은 또 사드 비용 재협상하겠다 이렇게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논란 자체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또 차기 정부가 구성된 후에 본격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경우는. 그것의 타당함이랄까 뭐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따지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권과 연관된 외교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른 이런 국면이 형성되게 풀어가는 것이 옳으냐 한 것에 대한 의심을 국민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뭐 한미 사드 약정서 이런 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저희는 이 문제가 이와 관련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지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원래 국회 인준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어차피 관련한 내용이 그 적절한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지율 얘기 바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1강 2중구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체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뭐 3등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송영길 본부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하신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과거에도 몇 번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이전에 과거에도 이제 바닥이 튼튼하지 않고 내공이 단단하지 않은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켜내지 못하고 빠질 거라는 예상을 했던 바가 있지요.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종의 막말 또는 약간 선정적인 어떤 뭐 용어의 구사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선거의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프레임이라는 면에서 비교적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는 예상도 했던 바고요. 그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2위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3등을 할 거다 누가 뭐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저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좀 서글픈 일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촛불 민심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적폐 그 자체 아니겠어요? 뭐 정치적 색깔론도 그렇고 막말도 그렇고 이번에 본인이 경남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그야말로 법을 안다는 것을 이용한 거의 꼼수의 아주 극치를 보여준 것이어서 저것이 과연 보수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택으로 과연 생각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서글픈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전략을 좀 바꾸셨는지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계신데 홍준표 후보는 뭐 어쨌든 보수층의 자기의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확실히 각인시키면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이렇게 양강구도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문재인, 안철수가 지지율을 나눠 가지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바꾼 적은 없고요. 네, 홍준표 후보나 뭐 자유한국당, 저희 이번 국면에서 탄핵을 당한 어떤 그런 정치 노선이나 또는 그런 핵심 세력을 온전하고 있는 피탄핵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판단은 국민들의 판단과 동일하게 일관됐습니다. 네, 그리고 천하 삼분지계 이런 등등을 논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이번 국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든 이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분들이 정권을 네, 다시 창출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하는 걸 텐데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철이 전략 그 부본부장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지지율 매직 넘버를 45%라고 밝히셨는데요. 득표율 매직 넘버는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혹시? 글쎄요, 지금은 뭐 득표율 그런 거는 마지막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산정해서 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절실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득표율은 뭐 몇 프로가 뭐 매직이나 몇 프로 정도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아직도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네. 과반 득표율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뭐 전망들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그 국민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민심의 성격도 그렇고 결국은 그동안 이 정권이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아주 위기를 어떻게 보면 조장까지 한 측면에서 이 상황을 빨리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3일부터 여론조사가 비공개로 들어가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월 8일 현재 여론조사가 공개될 수 있다고 친다면 네, 저는 그때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보다 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태에 실제 결과는 투표 결과가 조금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단순한 사표 방지 심리 차원을 뛰어넘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네. 정권을 잡아도 이 벗어야 될 국면에 이 어려운 이 경제 안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권 새로 탄생하는 정부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심리, 네, 거기에 현 국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뭐 공개되든 안 되든 네. 나올 조사보다는 전 실제 결과는 조금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상정 지금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 후보 쪽은 지금 득표율을 거의 15%까지 잡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면이죠.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고 또 심 후보께서 선전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 계열이 가장 상황이 좋을 때 얻었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마지막에 국민들이 선택할 때 안정적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힘을 몰아주게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점도 그렇고요. 네, 또 결국은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약간 부상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적폐청산하고 제대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표가 몰리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홍준표 후보 그의 기대만큼 아마 심 후보의 지지율이 네, 실제 득표로 나타나기는 연결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거기까지 뭐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사실 지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지수만 놓고 보면 안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미국 대선에서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보통 이제 수치보다는 추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어떤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그 추세에서 안 후보가 빠지고 홍 후보가 약간 그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그 추세는 어떤 그 수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네. 부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빅데이터 내지는 구글 트렌드가 최근 며칠 전부터는 실제로 그 일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추세를 같이 반영하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 그런 데서의 언급도 문 후보가 안 후보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이제는 조금 설득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 표심은 뭐 여전히 바닥 표심은 안철수 아니냐. 뭐 안철수 후보 진영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처음으로 유세 현장을 계속 이제 저 상황은 내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처음으로 유세 현장을 나가봤어요. 이제 네. 목포도 가보고 목포는 박지원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박지원 대표 쪽으로 탈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 탈당해서 박지원 대표를 돕던 분들 중에 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직접 확인도 해보고 쭉 확인해보고 보니까 이미 호남에서 광주 전남 뭐 이런 부분은 이미 절반 이상 이제 돌아섰다 하는 네. 것이 실제 바닥 민심은 확인되고 있어서요. 네. 그 부분은 뭐 아마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도 네. 이미 호남이 이전 같지 않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네. 이미 상당히 반전이 그래도 굳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내부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기 때문에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그 차이가 이제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안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내심 어차피 보수 후보가 안 될 거라면 안철수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허황된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국면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상승되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보수가 안 될 거라면 네. 차라리 안 후보로 해서 어떻게 좀 대리 만족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이미 안 후보가 사실상 1등을 하기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지표상 나타나고 있고 민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럴 것이라면 이제 한편으로 누가 해도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졌던 어떤 개혁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하겠구나 네. 라는 쪽의 판단이 더 강화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이거 뭐 안철수 후보를 한다고 해도 네. 별 대리만족 효과가 나타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는 그 자신들의 평소에 지지하던 정치적인 입장과 지분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네. 강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요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그 대선에 투표를 포기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지금 코멘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본부장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선거운동 하시고 있으신가 보군요. 네, 지금 오늘은 대구에 지금 선대위를 열어서 사실 지금 KTX 막 30분 기차에서 타러 기차 지금 올라타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차 놓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오늘도 뭐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이었습니다.